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A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아바타의 딸처럼 보이는 파란 피부색부터 바꿨습니다. 혼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항적인 머리 스타일을 골랐죠. 손톱은 마녀처럼 길고 붉게 칠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혼돈 그 자체지. 그런데 옷을 고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룸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진 아이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내고 VIP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질이 지배하는 세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질이라는 거대한 벽. 저 혼자만 낡은 무기를 들고 최신 장비로 무장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하는 불공평한 전쟁터였죠. 양털 옷이나 입고 있는 저 친구는 당장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불공평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5등.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VIP 플레이어들은 화려한 옷을 뽐내며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주제는 캐릭터 창작.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분홍색 머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불과 얼음을 함께 쓰는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제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카피캣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이디어까지 빼앗아가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저는 평범한 아이템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들고 심플하지만 귀여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미 VIP 아이템으로 온몸을 도배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위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지나갔습니다. 태양계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캐릭터를 꾸몄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는 셰프가 된 것처럼 창의력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VIP의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캐릭터가 단지 희귀한 아이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패션 센스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자본력을 겨루는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한 다음 라운드. 주제는 스위트하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사 날개를 달고 분홍색 스커트를 입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최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치어리더처럼 입은 사람, 너무 베이직한 사람, 심지어 스위트하트라는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가 아니었던 제가, 한 푼도 쓰지 않은 제가 2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에 맞서 저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이뤄낸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드레스 투 임프레스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 세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 불공평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등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의 드레스 한 벌에 수천, 수만 로벅스. 현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상의 데이터 조각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Z세대는 이런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상의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A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아바타의 딸처럼 보이는 파란 피부색부터 바꿨습니다. 혼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항적인 머리 스타일을 골랐죠. 손톱은 마녀처럼 길고 붉게 칠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혼돈 그 자체지. 그런데 옷을 고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 룸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진 아이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내고 VIP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질이 지배하는 세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질이라는 거대한 벽. 저 혼자만 낡은 무기를 들고 최신 장비로 무장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하는 불공평한 전쟁터였죠. 양털 옷이나 입고 있는 저 친구는 당장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불공평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5등.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VIP 플레이어들은 화려한 옷을 뽐내며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주제는 캐릭터 창작.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분홍색 머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불과 얼음을 함께 쓰는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제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카피캣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이디어까지 빼앗아가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저는 평범한 아이템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들고 심플하지만 귀여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미 VIP 아이템으로 온몸을 도배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위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지나갔습니다. 태양계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캐릭터를 꾸몄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는 셰프가 된 것처럼 창의력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VIP의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캐릭터가 단지 희귀한 아이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패션 센스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자본력을 겨루는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한 다음 라운드. 주제는 스위트하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사 날개를 달고 분홍색 스커트를 입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최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치어리더처럼 입은 사람, 너무 베이직한 사람, 심지어 스위트하트라는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가 아니었던 제가, 한 푼도 쓰지 않은 제가 2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에 맞서 저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이뤄낸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드레스 투 임프레스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 세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 불공평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등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의 드레스 한 벌에 수만 로벅스. 현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상의 데이터 조각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Z세대는 이런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상의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이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아바타의 딸처럼 보이는 파란 피부색부터 바꿨습니다. 혼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항적인 머리 스타일을 골랐죠. 손톱은 마녀처럼 길고 붉게 칠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혼돈 그 자체지. 그런데 옷을 고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 룸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진 아이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내고 VIP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질이 지배하는 세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질이라는 거대한 벽. 저 혼자만 낡은 무기를 들고 최신 장비로 무장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하는 불공평한 전쟁터였죠. 양털 옷이나 입고 있는 저 친구는 당장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불공평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5등.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VIP 플레이어들은 화려한 옷을 뽐내며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주제는 캐릭터 창작.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분홍색 머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불과 얼음을 함께 쓰는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제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카피캣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이디어까지 빼앗아가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저는 평범한 아이템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들고 심플하지만 귀여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미 VIP 아이템으로 온몸을 도배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위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지나갔습니다. 태양계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캐릭터를 꾸몄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는 셰프가 된 것처럼 창의력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VIP의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캐릭터가 단지 희귀한 아이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패션 센스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자본력을 겨루는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한 다음 라운드. 주제는 스위트하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사 날개를 달고 분홍색 스커트를 입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최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치어리더처럼 입은 사람, 너무 베이직한 사람, 심지어 스위트하트라는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가 아니었던 제가, 한 푼도 쓰지 않은 제가 2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에 맞서 저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이뤄낸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드레스 투 임프레스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 세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 불공평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등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의 드레스 한 벌에 수천, 수만 로벅스. 현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상의 데이터 조각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Z세대는 이런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상의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이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아바타의 딸처럼 보이는 파란 피부색부터 바꿨습니다. 혼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항적인 머리 스타일을 골랐죠. 손톱은 마녀처럼 길고 붉게 칠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혼돈 그 자체지. 그런데 옷을 고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 룸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진 아이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내고 VIP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질이 지배하는 세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질이라는 거대한 벽. 저 혼자만 낡은 무기를 들고 최신 장비로 무장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하는 불공평한 전쟁터였죠. 양털 옷이나 입고 있는 저 친구는 당장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불공평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5등.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VIP 플레이어들은 화려한 옷을 뽐내며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주제는 캐릭터 창작.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분홍색 머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불과 얼음을 함께 쓰는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제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카피캣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이디어까지 빼앗아가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저는 평범한 아이템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들고 심플하지만 귀여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미 VIP 아이템으로 온몸을 도배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위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지나갔습니다. 태양계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캐릭터를 꾸몄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는 셰프가 된 것처럼 창의력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VIP의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캐릭터가 단지 희귀한 아이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패션 센스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자본력을 겨루는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한 다음 라운드. 주제는 스위트하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사 날개를 달고 분홍색 스커트를 입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최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치어리더처럼 입은 사람, 너무 베이직한 사람, 심지어 스위트하트라는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가 아니었던 제가, 한 푼도 쓰지 않은 제가 2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에 맞서 저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이뤄낸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드레스 투 임프레스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 세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 불공평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등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의 드레스 한 벌에 수만 로벅스. 현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상의 데이터 조각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Z세대는 이런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상의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A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아바타의 딸처럼 보이는 파란 피부색부터 바꿨습니다. 혼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가장 화려하고 반항적인 머리 스타일을 골랐죠. 손톱은 마녀처럼 길고 붉게 칠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혼돈 그 자체지. 그런데 옷을 고르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VIP 룸이었죠. 그곳에는 제가 가진 아이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독특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내고 VIP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현질이 지배하는 세계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질이라는 거대한 벽. 저 혼자만 낡은 무기를 들고 최신 장비로 무장한 다른 플레이어들과 싸워야 하는 불공평한 전쟁터였죠. 양털 옷이나 입고 있는 저 친구는 당장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불공평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 혼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5등.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VIP 플레이어들은 화려한 옷을 뽐내며 상위권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세 번째 주제는 캐릭터 창작.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분홍색 머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불과 얼음을 함께 쓰는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미 제 스타일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카피캣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이디어까지 빼앗아가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저는 평범한 아이템들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분홍색 가방을 들고 심플하지만 귀여운 옷을 입었죠. 하지만 이미 VIP 아이템으로 온몸을 도배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제 캐릭터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위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몇 번의 라운드가 더 지나갔습니다. 태양계라는 주제가 나왔을 땐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캐릭터를 꾸몄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요리라도 하는 셰프가 된 것처럼 창의력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언제나 VIP의 화려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생긴 캐릭터가 단지 희귀한 아이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게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패션 센스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자본력을 겨루는 대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임한 다음 라운드. 주제는 스위트하트.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사 날개를 달고 분홍색 스커트를 입혔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최대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치어리더처럼 입은 사람, 너무 베이직한 사람, 심지어 스위트하트라는 주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등. 믿을 수 없었습니다. VIP가 아니었던 제가, 한 푼도 쓰지 않은 제가 2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에 맞서 저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이뤄낸 짜릿한 쾌거였습니다. 드레스 투 임프레스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현실 세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 불공평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등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난 후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의 드레스 한 벌에 수만 로벅스. 현실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가상의 데이터 조각을 위해 그런 큰 돈을 쓰는 걸까요? 어쩌면 Z세대는 이런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작은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상의 단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 속 숨겨진 문화와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Z세대, 즉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열하고도 화려한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로블록스 안에 존재하는 가상 패션쇼 게임, 드레스 투 임프레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옷 입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현실의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디지털 런웨이이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가상 패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힘든데 굳이 가상 세계에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려한 런웨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뜬 첫 번째 미션, 팝스타 대 락스타. 제한 시간은 단 3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옷과 아이템들 앞에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팝스타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지? 락스타는 또 뭐고?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일단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어라, 그런데 바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이 버튼인가? 아니네. 저건가? 아, 이건 모자였군요. 빨간색으로 통일해볼까?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지만 제 캐릭터는 팝스타라기보다는 어딘가 동네 식당의 웨이트리스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아니야.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대담하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아이템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바꾸는 거야?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뛰어. 제발 좀 더 빨리 뛰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얼굴들은 다 이 모양이죠? 전부 뱀파이어라도 되는 것처럼 창백하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결국 정신없는 3분이 흘렀고 저의 첫 번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하며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반짝이는 효과를 마구 터뜨리며 스스로를 응원했죠.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당연히 1등을 하겠지. 결과는 7등이었습니다. 네,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감히 내 패션 감각을 무시해 마음 한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 순진한 얼굴을 한 12살짜리 경쟁자들에게 인생의 쓴맛과 진짜 패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주제는 장식적인 혼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돈을 장식하라고? 저는 이 해괴한 주제를 해석하기